이번 영상은 FDA 승인 날까지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찍은 경우를 살펴보고 역배열 저항선인 121선과 61선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과 상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고 리보세라니 완제품 생산에 가까워진 HLB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MS입니다. 체크메이트 648이라는 임상시험은 970명의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액티브 컨트롤이라 조금 버거울 수도 있었지만 결국 OS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했습니다. 바로 BMS의 임상시험이자 니볼루맙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오픈라벨로 진행됐죠. FDA가 어플리케이션을 억셉트 할 때까지 BMS의 주가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서플러멘털 BLA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겁니다. 첫 승인을 받을 때에나 정말 승인 받을까 하면서 기대감이 200%로 치솟지 그 다음 승인은 뭐 이번에도 잘 하겠지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죠. NDA나 BLA 앞에 서플러멘털이 붙으면 이미 승인받은 신약에 대한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서플러멘털 BLA는 줄여서 SBLA라고도 하는데 이니셜 어프로벌 다음에 진행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용법이나 새로운 적응증으로 추가적인 승인을 받으려는 거죠. 그러나 일단 FDA 심사가 들어간 만큼 이제는 기대감이 살아납니다. PDUFA 법에 따라서 타겟 액션 데이트가 발표됐고 그날까지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FDA는 승인합니다. 니볼루맙 플러스 이필리무맙의 탄생이죠. 그 다음 한컴위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컴위드는 한컴인 스페이스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는데 한컴인 스페이스는 스페이스X와 세종 1호 발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뉴스가 나올 때 급등했으나 곧 추락합니다. 무섭죠? 121선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급등하다가 121선을 맞고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내려옵니다.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21선을 맞고 윗꼬리를 달죠. 61선도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61선 맞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떨어지죠. 줄기차게 맞고 떨어집니다. 또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니 역배열에서 121선, 61선은 조심해야 하죠. 그 다음 수요입니다. 상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물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냥 일단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만들기만 하면 팔렸다면 요즘에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해서 만들어도 안 팔립니다. 과잉 생산이죠.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배가 고팠지만 요즘엔 쌀이 넘쳐 흘러서 버릴 지경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쌀을 바다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대풍년이 지속되자 쌀의 재고량이 늘어났는데 쌀 보관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이의 법칙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수도권 아파트처럼 만들어내는 족족 다 팔리죠. 그러나 공급이 넘쳐 흐르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커피를 좋아해도 하루에 100잔을 마실 수는 없죠. 세이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공급 과잉이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공급 과잉을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카페, 수많은 음식점들이 존재하지만 메이저가 아니라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만들 수 있다고 만들어선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엊그제 인적이 드문 개인 커피숍은 어떤지 궁금해서 잠깐 방문했었는데 어두컴컴한 데다 아메리카노 가격이 3,000원이었습니다. 메가커피는 2,000원인데 무의식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도 보장이 안 된 상태라 리스크가 있는 모험이었죠. 색다른 경험에 도전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아마 대부분 원래 가던 브랜드 커피숍을 갈 겁니다. 더 싸고 더 맛있으니까요. 전 언제나 스타벅스입니다. 왜 스타벅스는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까? 신기한데 정말 맛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00원 메가커피에 비해 프리미엄을 4,000원이나 더 얹어주는 건데 이것이 스타벅스의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도 아이폰입니다. 갤럭시보다 가격이 높은데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젠 아이폰도 통화 녹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갤럭시의 경쟁력도 희석되는 중입니다. SK텔레콤이 통화 녹음과 통화 요약 기능을 연내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업용 갤럭시를 하나 만들까 고민하던 찰나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커피나 스마트폰은 분명 공급이 넘쳐나지만 특정
특정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적자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카페베네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대부분 공급 과잉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이젠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던가 조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서 사업해야 합니다. 핀셋으로 수요를 정확히 타겟해서 생산해야 합니다. 언맨 니즈를 세심하게 찾아야 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려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토스는 사람들이 금융에서 불편해하는 순간을 수집해서 여기까지 커왔습니다. 토스는 창업 초기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계속 실패하니 그제서야 궁금해졌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지? 창업 4년 만에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 사람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모든 팀원들이 회사가 아닌 신촌, 홍대 등으로 출근해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아이템 100개 중 성공한 아이템이 바로 간편 송금 서비스입니다. 그 토스조차 사람들을 관찰해서 모은 아이템 100개 중에서 1개가 성공한 거니까 가장 기본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조차 못하면 성공률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이승건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다 생각해요. 내 안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죠. 남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좋다고 남도 좋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빗대어 남을 판단할 게 아니라 순전히 남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땐 안 좋아 보여도 남이 좋다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남에게 관심을 쏟고 집중해서 그들의 선호가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햄버거가 엄청 맛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햄버거를 팔아서 떼부자가 될 수 있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원래 그게 사람입니다. 나도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참고로 저는 햄버거 좋아합니다. 정리하면 무한경쟁 시대에는 스타벅스나 아이폰처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던가 적어도 수요가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요가 없는 상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가짜 노동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팔릴 걸 만들어야 돈을 법니다. 그 다음 HAB입니다. 신약 완제품을 드럭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으로 드럭 프로덕트를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죠. 드럭 프로덕트는 피니시드 프로덕트입니다. 정말 마지막 단계라는 느낌을 주죠.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됩니다.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 FDA는 리버세라닙의 중국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완제품에 대한 품질과 제조 공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합격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드럭 프로덕트와 드럭 서브스턴스는 헷갈릴 수 있는데 드럭 서브스턴스는 퓨어 매테리얼입니다. 완제품에 들어가는 성분 중 하나를 말합니다. 반면에 드럭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완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성분을 포함해서 일컫습니다. 진양고 회장은 시판된 후 HLB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3조 원과 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HLB의 기업 가치는 17조 원이라고 합니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차이 나는 이유는 시간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1,000원과 미래의 1,000원은 그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일 수도 있고 현재의 그 돈으로 재테크하여 미래의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상한 미래 가치가 현재는 얼마인지 궁금하겠죠? 진양고 회장도 궁금했는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17조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빅토리 주식TV는 위안타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